안녕하세요. 이번에 라이노라 엔스케이프 튜토리얼 영상을 찍게 된 박중혁 교수님 사무소 직원 김다원입니다. 전 이번에 라이노랑 엔스케이프 설치부터 기초적인 명령어랑 이제 렌더링하는 부분까지 이번 영상에서 담아볼 생각이고요. 먼저 설치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는 두 프로그램 둘 다 간단한데, 먼저 라이노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탭에서 본인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을 깔아주시면 되고, 오른쪽은 이제 라이노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첫 화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엔스케이프 설치입니다. 이제 엔스케이프는 교육용으로 학생용 이메일을 입력해야 아마 라이센스가 발급이 될 텐데, 14일용 이제 무료 트라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입력한 이메일로 이제 링크가 날아오면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엔스케이프를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스케이프는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고 3D 모델링 툴과 연동해서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라이노부터 제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노 설치를 하시고 이제 라이노를 키시게 되시면 아마 모르는 인터페이스들이 전부 거의 다일 텐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따 실제로 모델링 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건볼과 오스냅입니다. 이제 건볼의 경우에는 객체를 X축, Y축, Z축으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제 회전도 원하는 만큼 중심을 정해서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스냅. 이제 캐드도 스냅이 있듯이 라이노도 이제 오스냅이라고 이제 객체의 스냅을 잡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뭐 끝점, 근처점, 그리고 포인트점, 중심점, 센터점, 직교점 등등이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포인트들을 잡기 위해서는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앞서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추려본 라이노 명령어들인데요. 이제 라이노를 처음 접하시게 되면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지 정말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처음 접할 때 사용하기 쉬운 그리고 유용한 명령어들을 먼저 모아봤고요. 이것들은 이따 모델링을 하면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아마 프린트를 한 번씩 하셔서 보시면서 직접 써보시고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했던 건볼 기능과 스냅 부분 라이노에서 확인 한번 해보고 명령어들도 한 번씩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이노로 이동해 주시고, 이제 다들 이제 박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중앙에 이렇게 생긴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미리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를 선택했을 때 객체 중앙에 이렇게 화살표 3개랑 곡선 3개가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화살표 3개는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 파란색이 Z축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곡선들은 이 축들에 대한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곡선들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각 축들에 대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정확한 값으로 회전을 하지 못하지만, 각 선들을 한 번씩 클릭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하면 입력한 수치만큼만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모델링 하실 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건볼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중앙에 흰색 점을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을 다시 떼면 이렇게 건볼의 중심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볼이 작용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는데, 이 기준점이 달라진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 객체를 옆에 있는 객체에 붙이고 싶을 때, 또는 요 포인트의 점을 기준으로 이 객체를 옆 객체에 붙이고 싶을 때 건볼의 중심점을 이렇게 끝점으로 옮기고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딱 붙는 상태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추후에 모델링 하실 때 꽤 유용하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건볼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할 때는 이제 건볼 위치에 흰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흰색 동그라미를 누르면 이제 건볼에 대한 위치 조정, 건볼 온오프가 있는데, 이제 오토 리셋 같은 거를 클릭하면 건볼을 움직이고 났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건볼을 옮기고 움직이면 다시 건볼의 위치가 다시 돌아오고, 리셋 건볼, 이거는 건볼의 위치를 옮기고 잘못 옮겼다 할 때는 리셋 건볼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건볼에 대한 기능들을 한 번씩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스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냅에는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은 라이노 왼쪽 하단에 이제 스냅 점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체크가 다 안 돼 있거나 전부 다 체크가 돼 있을 텐데, 평소 작업하실 때는 니얼 근처점이랑 센터점, 그리고 퍼펜디큘러 직교점 끄고, 탄젠트 끄고, 쿼드도 끄고, 이렇게 4가지만 켜놓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스냅들은 이제 메쉬로 이루어진 객체나 이제 원형 객체들 같은 경우 이용할 때 다른 스냅들을 켜주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냅들이 제대로 적용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드, 끝점입니다. 말 그대로 끝점이고, 이번에 무브를 한번 찍어서 각 점에 대보면 이제 중심점, 끝점, 중심점, 끝점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서 스냅을 이용해서 이쪽의 끝점을 옆 객체의 중심점에 갖다 댄다거나 끝점을 끝점으로 옮긴다거나 할 때 오스냅을 이용해서 객체를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건볼과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알아본 거니까 조금 더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만져보면서 직접 다뤄보시길 권장드리고, 이어서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명령어는 앞에 PPT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중요한 것들만 추린 명령어들이고, 이것들만 알아도 기본적인 건축 모델링은 간단하게라도 본인이 그런 그린 도면에 맞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명령어를 해볼 건데, 일단 중요한 것들만 추려놓은 거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빨간색들은 항상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추려놓은 것들이니까 너무 간단한 것들 빼고는 한 번씩 명령어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딜리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삭제고요. 그리고 익스텐드는 말 그대로 CAD에서처럼 선을 두 개 그려놓고 두 손을 잡고 익스텐드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선이 여기까지 연장이 되죠. 이제 이거를 면에 적용한 게 이제 익스텐드 서피스인데, 이 선으로 제가 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을 만들 때는 지금은 익스트루드 커브를 사용해서 면을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익스텐드 서피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명령창에 엣지를 잡으라고 나오죠. 어느 엣지를 늘릴 것이냐. 그럼 이제 본인이 늘리고 싶은 엣지를 선택을 하고 늘리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객체를 늘려주면 됩니다. 늘어났죠. 다시 원하는 엣지를 눌러주고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면을 늘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익스텐드 서피스고요. 무브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객체를 잡거나 아니면 명령어 먼저 입력하고 무브를 입력하고 말 그대로 객체를 움직이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set PT는 이제 객체의 한 부분을 같은 평면으로 몰아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른 높이가 다른 면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각 면들을 박스의 면들을 컨트롤 쉬프트 클릭으로
클릭해서 잡아준 다음에 set pt 입력하시고 저는 한번 Z축으로 몰아볼게요. 같은 레벨로. 그러면은 Z축으로 몰 거니까 X축, Y축 꺼주고요. OK 누르고 가장 높은 레벨에 맞춰서 클릭을 해주면 높이가 낮았던 면들이 가장 높은 레벨로 맞춰지는, 나중에 선이나 면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이건 한 번씩 사용해보고 좀 더 숙련되면 다른 객체들에도 한 번씩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scale 1D 라는 명령어인데, 이거는 선, 면, 솔리드 객체 다 적용되는 명령어고요. 정말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첫 번째 클릭하는 것이 이제 기준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점을 먼저 클릭을 해주고 늘리고 싶은 점을, 길이를 늘리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정말 유용하게 쓰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스케일 3D. 스케일 3D는 말 그대로 저희 스케일 키우듯이 세 방향으로 늘리고 줄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다들 간단하게 적용 가능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회전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다음 명령어인 로테이트 3D인데요. 보통은 이제 로테이트 3D를 쓸 일이 아마 많이 생기실 거예요. 계속 작업 평면을 바꿔주면서 작업을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로테이트 3D는 이제 명령을 입력 후 본인이 원하는 축을 잡아주는 거예요. 회전 축을 먼저 결정을 해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회전할 건지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회전시켜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다시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회전 축을 먼저 결정을 해준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도씩 회전할 것인지 입력을 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직접 이동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령어는 카피 입력하시고 잡아서 움직이면 똑같은 객체가 복사가 됩니다. 이어서 어레이 리니어는 이제 말 그대로 선형 배열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아이템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저는 5개 정도 입력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오른쪽 객체가 있으니까 한 포인트를 정해서 왼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데 간격은 2500 정도로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객체들이 선형 배열로 2500 간격으로 배열이 됐습니다. 이것도 꽤나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레이 커브.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커브 명령어를 이용해서 커브를 대략적으로 입력을 하고, 이쪽에 원기둥, 왕통 아무거나, 박스로도 괜찮아요. 사각형 아무거나 만들어서 어레이 커브를 해보겠습니다. 어레이 커브 입력하시고 오브젝트, 이제 배열을 할
객체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객체가 배열될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배열 옵션이 뜹니다. 위에 명령창에 배열 옵션이 뜨는데 이때 거리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아이템을 그러니까 개수 객체의 개수로 등분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렇게 객체들이 선을 따라서 배열이 됩니다. 이제 루버 같은 거 만들 때나 어떤 난간 같은 거 만들 때도 참 유용하게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Isolation Tools에서 이제 명령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이 객체들을 항상 이렇게 드래그 전부 다 해서 움직이기는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룹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객체를 클릭했다가 다시 오더라도 전부 다 클릭이 되고요. 이 그룹에 내가 필요한 객체가 묶여 있다. 그럴 때 이제 그룹을 풀고 객체를 다시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룹 언그룹이고, 이제 그 다음 명령어로는 isolate랑 hide 그리고 show 명령어가 있는데, 명령어는 isolate부터 보기 시게 되면 isolate를 객체를 선택하고 입력하게 되면 이 객체를 선택한 객체 빼고는 다 이제 숨겨진 객체가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다른 객체들도 다시 밖으로 빼내고 싶다. 그럴 때 다시 show 명령어를 통해서 나타내면 되고요. hide는 마찬가지로 선택한 객체를 숨겨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show로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쓰고요. 이 명령어도 isolate, hide, show. 그리고 lock, unlock은 말 그대로 잠그는 건데요. 객체를 선택하고 lock 하시게 되면 이 객체들은 선택이 안 돼요. 다시 풀고 싶을 때는 unlock 입력하시면 되고, 몇 가지만 이제 unlock을 하고 싶다. 그러면 unlock selected 라고 해서 unlock selected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락젠 객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중에 원하시는 것만 체크를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묶였던 것 중에 선택한 것들만 락이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 명령어로는 솔리드 툴, 이제 많이 쓰는 아까도 썼던 박스 툴이 있고요. 박스 툴이 있고 구체를 만드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린더 툴이고 원기둥 만들어주는 툴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이크홀이라고 객체 말 그대로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창문 만드실 때 아마 유용하게 쓰실 텐데, 만약에 내가 이 객체에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안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make 홀 명령어를 입력해 준 다음에 뚫고 싶은 선을 고르고 뚫리는 객체를 골라주면 이렇게 어디까지 뚫을 건지 선택이 됩니다.
방금은 중간까지만 골라서 중간까지만 뚫렸고, 만약에 다시 누르고 객체를 다시 골라주면,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넘겨서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뻥 뚫린 객체가 됩니다. 나중에 창문 만드실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다음 명령어는 이것들을 다 지우고 한번 다시 박스 만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명령어는 쉘이란 명령어예요. 그 쉘이란 명령어는 똑같이 비슷하게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이제 티크니스 옵션이 있죠. 티크니스 옵션에 만약에 500, 대략적으로 500 정도 저는 입력을 해보고 이제 구멍 뚫릴 면을 고르면 되는데요. 저는 창문을 표현할 때처럼 비슷하게 한번 내보기 위해서 앞뒤로 면을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앞뒤로 면을 고른 상태고요.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까 창문처럼 뚫렸죠. 창문처럼 뚫리긴 했는데 이제 500의 두께는 이 두께입니다. 남겨진 객체의 두께, 이 두께가 이제 500이 잡힌 거고, 이제 아까 창문이랑 다른 점은 이제 여기는 균일하게 뚫어온다는 게 뭐 다른 점이랑 다른 점이겠지만, 그리고 이 간격은 쉘 누르고 한쪽 면을 뚫었을 때도 적용이 됩니다. 앞뒤를 뚫으면 아예 뻥 뚫리고요. 한쪽 면만 뚫으면 이렇게 닫힌 상태로 뚫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는 500이 유지가 되고, 이 안쪽도 뚫린 변화량 값을 보면 500만큼 뚫렸죠. 그럼 지금 이 두께가 500 되고 500만 남기고 500만큼 남기고 다 이만큼만 파내는 쉘 명령어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창문 만드실 때 나중에 뭐 창틀이라든가 이제 뭐 상하 좌우로 동일한 간격을 남겨야 될 때 사용하면 좋은 툴입니다.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툴들을 다들 알아봤고, 이 외에도 관련 명령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추려서 보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위에 탭에서 하나씩 눌러 보시면서 명령어들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라인 툴 한번 볼게요. 이거는 딜리트로 지워주고, 렉탱귤 이거는 아시다시피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서클은 말 그대로 원이고, 폴리라인은 캐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선을 그려주는 거고, 그냥 커브는 이렇게 곡선 만들어주는 겁니다. 곡선에 이렇게 변곡점을 정해줘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라인을 그리게 되시면 항상 명령어를 입력하실 때는 옵션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라인은 이제 여러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 보통 쓰기 좋은 건 이제 버티컬. 이제 지금은 이제 객체들이 많이 없어서 괜찮은데, 나중에 모델링 객체들이 많아지면 라인을 수직으로 긋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기준점을 잡거나 할 때 뭐 그려주고 당겨주고 할 수 있지만, 수직으로 그리기 어려울 때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 첫 번째 점을 잡아주고 라인을 그려주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어느 방향으로 가도 수직으로만 되게 되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오프셋은 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셋도 많이 쓰는 명령어고요. 오프셋 한 500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오프셋은 말 그대로 간격 이제 입력한 수치만큼 선을 띄우는 건데, 지금 원에서 500만큼 띄거나 안쪽으로 띄거나 바깥쪽으로 띄거나 선택해서 뜨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 바깥쪽, 다시 바깥쪽 것도 바깥쪽으로 빼서 오프셋 실행해 봤고요. 오프셋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면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면은 이제 익스트루드로 만드셔도 되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오프셋 서피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프셋 서피스를 입력하면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면을 말 그대로 오프셋 시키는 겁니다.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500만큼 띄워보면 지금 면이 위로 500만큼 띄어나와서 솔리드 객체가 되었죠. 다시 오프셋 서피스를 입력하면 방향 정해주시고 간격 정해주시고 디스턴스로, 그리고 스페이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프셋 서피스 해갖고, 오프셋 커브 온 서피스는 말 그대로 이 서피스 위에 있는 커브를 오프셋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일단 서피스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점, 지금 사각형이니까 엣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디스턴스는 뭐 또 500 정도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 선이 서피스 안쪽으로 500만큼 들어왔죠. 다시 오프셋 커브 온 서피스를 선택해주고 엣지를 선택해주고 원하는 값만큼 500만큼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심플한 평면에서는 그냥 일반 오프셋을 선택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작업 평면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휘거나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오프셋 커브 온 서피스 입력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작업 평면이 돌아가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join, explode, close curve가 있는데, join은 말 그대로 선을 두 개의 선이 있지만 하나의 선으로 join을 입력하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explode는 이렇게 박스나 이렇게 선이나 이제 솔리드 객체, 면 객체 같은 경우에 익스플로드를 입력해 주시면 솔리드는 면으로 이렇게 다 분리가 되고요. 말 그대로 다 폭발시키는 거라서 이렇게 되고요. 선도 아까 조인했던 게 이렇게 나눠졌죠. 깬다고 보시면 돼요. 솔리드를 깨고 이어졌던 선을 깨고, 그리고 트림은 말 그대로 자르는 겁니다. 우리 캐드에서 하시다시피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탑뷰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명령어에 탑을 입력하시면 탑뷰로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자르는 객체, 잘릴 객체 둘 다 잡아서 트림을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하셨으면 이제 잘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지워볼게요. 이 곡선 부분을 선택하고 명령 입력했으면 이렇게 끊어지는 점들은 다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클로즈 커브는 오픈되어 있는 커브, 그러니까 닫히지 않은 커브들을 닫아주는 그런 명령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린 커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커브를 클로즈 커브로 닫으면 자동으로 닫힌 커브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둡 보더는 이제 면이 있을 때 이 면에 모서리를 복사를 한 겁니다. 둡 보더 입력해 주시면 면을 빼도 선이 살아있죠. 면과 선 다시 면에 둡보더를 입력하게 되면 면의 선만 추출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그런 명령어고, 다음 명령어는 extract wireframe. 다시 한번 박스를 그려주고요. extract wireframe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extract wireframe 하시면 이 박스에 있는 선들은 다 추출이 돼요. 이렇게 이 박스에 선들이 추출이 전부 됩니다. 나중에 다이어그램이나 뭐 선만 뽑아서 옵셋을 시킨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볼 거는 컨투어는 나중에 등고선들 대지 만들 때, 솔리드로 대지를 만들 때 아마 자주 쓰시게 될 겁니다. 컨투어 입력하시고 객체 골라주시고 선 잡아주시고 이렇게 놔주시면 이렇게 간격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섹션은 말 그대로 단면인데요. 이 객체의 단면을 한번 잘라봐서 알아보겠습니다. 섹션 입력하시고 원하는 단면의 끝점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단면 테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 툴도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서피스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라인 툴에서 렉탱글 하나 그려주시고 바로 익스트루드 커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으로 만들었던 사각형이 돌출이 되면서 하나의 박스 고체 솔리드를 만들게 됩니다. 타입을 보시게 되면 closed extrusion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렉탱글을 그려주시고 그 밑에 명령어인 extrude surfac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너 서피스로 사각형을 만들어줬고요. 면으로 이 면을 익스트루드 서피스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선을 뽑아서 익스트루드 커브로 뽑아낸 거고, 이 객체는 면을 뽑아서 객체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명령어는 다시 사각형 올려주고 사각형을 R2 누르고 건볼 Z축 눌러서 위로 뽑아 볼게요. 그리고 이 사각형의 건볼에서 비율을 X축이랑 Y축을 줄여보고 이 두 선을 잡고 로프트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과 이 밑에 선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을 이제 면으로 둘러싸게 되는 그런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곡선을 다룰 때도 많이 쓰는
명령어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만들었던 것들 다 지우고 다시 다음 명령어 보겠습니다. sweep one rail은 이제 하나의 곡선을, 하나의 선을 다른 선을 따라서 이어주는 그런 명령어인데, sweep one rail을 누르고 레일을 먼저 고른 다음에 shape, 이 레일을 따라 면이 완성되는데, 이 면에 기초가 되는 선형을 두 번째로 눌러주면 이렇게 이 선을 따라간 이 원 라인, 이게 sweep one lane, sweep one rail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에서 커브를 하나 다시 그려줘 볼게요. 그러면 커브 입력을 하고 선을 하나 다시 그려주면, 이번엔 다른 곡선을 한번 그려줘 보고 이번엔 sweep to rail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일 골라주고 두 번째 레일 골라주고 이 레일을 따라서 배열될 선을 골라주면 이렇게 이쪽 면과 이쪽 면 따로따로 레일을 따라서 객체가 완성됩니다. 이제 비정형 객체를 만들 때 아마 자주 쓰시게 될 것 같고요. 가지고 놀면 재밌으니까 한 번씩 다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객체 지워주고요. 이번에 다시 박스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불린 유니온, 불린 디퍼런스 명령어입니다. 이제 객체를 박스를 두 개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붙여주겠습니다. 지금은 객체가 이렇게 두 가지지만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고 불린 유니온을 누르시면 이렇게 객체가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이 객체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좀 신중하게 합쳐 보실 권장드리고, 다시 컨트롤 Z 누르고 이렇게 겹친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 겹친 상태에서 불린 디퍼런스 명령을 누르고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객체 클릭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객체에서 두 번째 객체가 빠집니다. 다시 지금은 이렇게 겹친 상태로 있지만 첫 번째 객체 누르고 두 번째 객체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객체에서 두 번째 객체가 빠지게 됩니다. 이게 불린 디퍼런스고요. 다시 이걸 합치고 싶으면 객체를 붙이고 B 불린 유니온 하신 다음에 한 객체로 만들어졌으면 이제 merge all faces 누르시면 이렇게 그 잘린 선이 남아 있었는데 잘린 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어 같이 봤고요. 이어서 필렛 엣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렛 엣지는 이제 이 모서리들을 굴릴 때 자주 이용하는데, 명령어 입력하고 라디우스 R값 입력하신 다음에 선을 골라주시면 아니고 필렛 엣지 하시고 라디우스 값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굴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뭐 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인, 그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하실 때도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로는 이렇게 폴리선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필렛 코너 입력하시고 폴리커브 골라주시면 이렇게 라디우스 값이 나옵니다. 이제 R 값을 입력을 해주면 요 부분들 굴려진 게 보이시죠? 다시 필렛 코너 입력하신 다음에 R 값 이번에 500으로 해볼게요. 입력하면 뾰족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500 반지름 500짜리 곡선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서피스 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렉션 툴과 부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 그런 명령어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치 프로퍼티 명령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치 프로퍼티는 말 그대로 이 객체 정보를 다른 객체에 맞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나 레이어를 따라가고 싶다 할 때 따라가고 싶은 객체를 누르고 매치 프로퍼티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레이어, 데스클레이브 커버, 라인 타입, 프린트 컬러 등등이 이제 나오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레이어, 머터리얼이랑 텍스처 매핑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체크돼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모델링 할 때 한번 다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말 그대로 거리를 재는 명령어고요. 디스턴스 입력 후에 포인트 찍어주면 이렇게 변화량이 나옵니다. 변화량은 항상 디스턴스를 체크하실 때 봐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라이노 처음 하시게 되면 길을 잃을 때가 많은데 이제 객체를 선택하고 ZS 눌러주시면 선택한 객체로 줌 확대가 됩니다. 다시 객체를 선택을 하고 ZS를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한 객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 명령어를 보시면 인버트입니다. 인버트는 말 그대로 뒤집는 건데 선택을 한 객체를 두고 인버트를 입력을 하시면 선택했던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객체를 선택하고 인버트 누르시면 선택했던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정도로 명령어는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셀렉션 명령어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원하는 객체들만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select hub, select duplication, select block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객체들을 잡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셀 커브는 커브들만 잡히고 셀 둡은 이제 중복된 객체들만 잡히고 셀 블락은 블락만 잡히고 셀 엣지는 엣지만 잡히고 셀 서피스는 서피스만 잡힙니다. 셀 레이어랑 셀 라스트는 이제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많이 쓸 때가 많은데 객체를 선택하고 셀 레이어 입력하시면 이 객체가 선택된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셀 레이어 다시 보시면 이 레이어에 속한 객체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셀 라스트 이건 정말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 정도로 돼서 길을 잃었어요.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길 찾아 나가는 건데,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객체를 선택하는 게 이제 셀 라스트입니다. 셀 라스트 입력해 주시고, 아까 입력했던 객체를 확대하는 명령어인 ZS 눌러주시면 이렇게 길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옵션인데, 옵션 명령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옵션은 말 그대로 라이노의 옵션을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배경이나 그리드 값들, 그리드의 간격값, 여러 가지 해치, 라인 타입, 위치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위 정도만 좀 확인하시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실 건 나중에 뷰 디스플레이드 모드나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 한번 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임포트 익스포트는 말 그대로 임포트는 들여오는 거고 가져오는 거고, 익스포트는 라이노에 있는 객체를 내보내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명령어에 관한 영상은 이 정도로 담아내고요.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 한 거를 엔스케이프로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